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좌골점액낭염 도대체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진료를 하다 보면은 엉치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 정말 허리 때문에 엉치 쪽에 통증이 생기는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골반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엉치 쪽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좌골점액낭염입니다. 좌골점액낭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그럼 과연 좌골점액낭염이 있을 때 똑바로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앉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대략 아실 수 있겠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좌골점액낭염이 있을 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 이쪽 부위를 아파하십니다. 엉덩이 뒤쪽, 아래쪽, 양쪽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좌골이 있는 곳인데요. 저쪽에 있는 좌골점액낭염이 생길 수 있는 자리죠. 저 부위가 아플 때 좌골점액낭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면 대략 이쯤 되겠죠? 그냥 아픈 것이 아니고 대개는 바닥에 앉을 때, 딱딱한 곳에 앉을 때, 그때 통증이 있어서 제대로 앉질 못하고 한쪽만 아픈 경우에는 몸을 기울여서 앉던지 아니면 양쪽이 아프면 정말 오랫동안 앉아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방석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예 서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픈 부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좌골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낯설기도 한데요. 골반을 3차원으로 이렇게 돌려볼 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골반 뼈 중에서 좌골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대략 아시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바닥에 닿는 부위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의자에 앉으시면서 손가락을 엉덩이 아래에 넣어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질 텐데 그게 바로 저 빨간색 부분입니다. 좌골이죠. 앉을 때 좌골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저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저 뼈가 의자에 닿잖아요. 사실 저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저 안에는 근육도 있고 뭐 연부 조직 그리고 뭐 점액낭 이런 것들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근육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하면서 저 부분이 저렇게 계속 닿게 되면은 똑바로 앉을 수가 없어요. 또 대부분 오랫동안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입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하여튼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일이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생기는데 이 아픔 통증 때문에 도대체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 운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앉아서 택시 기사분이나 아니면 버스 기사분 여러 직업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아파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어떤 분들은 차라리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누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이제 좌골이 어딘지 아셨죠? 저 뼈에서 저 골반 뒤쪽의 뼈인데 좌골 점액낭은 바로 그 뼈가 바닥에 닿는 부위, 되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나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에 저렇게 존재를 합니다. 저 부위를 좌골 점액낭이라고 합니다. 점액낭은 어떻게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건데요. 실제로 커다란 물주머니가 아니라 굉장히 얇은 아주 매끈매끈한 막처럼 되어 있는데 평상시엔 문제가 없다가 자꾸 마찰이 일어나거나 자극이 생기면은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점액낭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점액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뼈가 딱딱하게 좀 튀어나와 있고 외부와 마찰이 일어나는 곳, 외부와 닿는 곳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또 팔꿈치 쪽입니다. 팔꿈치 만져보시면 뼈가 딱딱하잖아요. 팔을 오래 괴고 앉는다든지 이쪽 팔꿈치가, 팔 뒤꿈치가 어떤 책상이나 바닥에 딱딱한 곳에 많이 닿는 분들은
저기에도 저렇게 점액낭이 있기 때문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 보이죠. 저렇게 팔꿈치 점액낭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발목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에 많이 앉잖아요. 저렇게 앉을 때 소위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죠. 한번 해보셔도 닿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저 닿는 부위가 너무 오랫동안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발목 저 부위에도 점액낭이 있기 때문에 또 우측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부풀어 오를 수가 있죠. 물주머니 같이. 굉장히 무슨 혹이 난 것 같지만 점액낭이 부풀어 오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점액낭은 우리 몸 어디에도 있습니다. 특히 부딪히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곳, 딱딱한 부위와 자꾸 자극이 생기는 곳에는 점액낭이 있는데 그런 염증이 생기면 저와 같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좌골 점액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겉에서 보이지도 않고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잘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엉덩이 깊숙한 곳이 굉장히 불편하고 앉을 때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극을 없애는 것입니다. 저 의자에 닿는 부위를 의자의 구멍을 뚫어버리면 왠지 안 아플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이 의자 디자인 하시는 분도 이런 의자를 디자인을 고안을 하신 거죠. 저렇게 하면 안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골반이 앉을 때와 설 때 뭐 구조가 좀 달라지거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설 때는 똑바로 저렇게 골반이 엄밀히 말하면 골반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앉게 되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posterior tilt라고 하는데요. 뒤로 기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될까요?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야 다리를 좀 더, 고관절을 좀 더 앞으로 많이 굽힐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골반의 앞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각도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골반이 기울어져서 바닥에 저 깜빡깜빡 거리는 곳이 좌골이 바닥에 닿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리 그렇게 앉아 있어도 별로 안 아프신 분들이 많죠. 좌골 점액낭염은 모든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에서 생기는데 저와 같은 충돌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서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예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게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바르게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좌골 점액낭염에서 어떻게 앉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그림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강아지, 슬픈 강아지, 매우 슬픈 강아지, 이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권장되는 것은 해피독, 행복한 강아지 자세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슬픈 강아지는 이제 구부정하게 고개를 기울이게 됩니다. 등을 굽히게 됩니다. 매우 슬픈 강아지는 거기다 더 구부러지면서 뒤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때 각각의 척추 자세를 한번 보세요. 행복한 강아지 자세에서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슬픈 강아지 자세에서는 뒤로 기울어지는데 매우 슬픈 강아지 자세에서는 등이 구부정하면서 골반도 굉장히 뒤로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무심코 앉아있게 되면은 이 슬픈 강아지, 매우 슬픈 강아지 자세가 되시는 분들이 많죠. 안 됩니다. 항상 이 해피독, 행복한 강아지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앉을 때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좌골의 뾰족한 부분이 바닥에 닿게 되는데 제가 일부러 바닥을 대리석처럼 표현했는데 딱딱한 돌 위에 앉았을 때 저 부위가 닿게 되면은 위에 그림은 압력 센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엉덩이 밑에 센서를 깔았다고 했을 때 저 딱딱한 좌골이 부딪히게 되면은 닿게 되면 빨간 부분에 압력이 굉장히 집중해서 닿게 되죠. 그러면 저 부위가 집중돼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행복한 강아지 자세, 허리를 똑바로 펴고 골반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좌골의 저 뾰족한 부분이 닿는 게 아니라 넓적한 부분이 닿게 되죠. 이때 센서를 바닥에 깔았다고 했을 때 압력의 분포가 아까는 저렇게 빨갛게 한 곳에만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골고루 넓게 분포가 돼서 압력이 집중되는 곳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손가락 두 개를 엉덩이 밑에 깔고 좌골이 느껴졌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새드독 슬픈 강아지처럼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에 그 좌골 뼈가 딱딱하게 만져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해피독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똑바로 펴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면 그 딱딱한 뼈가 뒤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넓적한 면이 바닥에 닿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해피독 자세에서는 행복한 강아지 자세에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좌골의 넓적한 면이 바닥에 닿게 되고 슬픈 강아지, 매우 슬픈 강아지 자세에서는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좌골의 저 뾰족한 면이 점점 더 바닥에 닿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자에 앉을 때 오랫동안 앉게 되면 점점 저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기울이고 앉아야 엉덩이에 쿠션이 제일 많은 부분이 바닥에 닿으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골반의 좌골이 저렇게 앉게 되면 뾰족한 부분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압력이 굉장히 한 군데만 집중이 되죠. 근데 의자 깊숙이 들어와서 허벅지 전체로 앉는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기도 하는데요. 허벅지 전체로 의자에 앉게 되면 좌골의 넓적한 면이 바닥에 닿게 되면서 압력이 저렇게 골고루 분포되게 되죠. 그리고 안 좋은 자세 중에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의자 앞으로 가서 의자 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쪽에도 뾰족한 부분이 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렇게 구부정하게 앉으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뭐가 없다면 그냥 수건을 둘둘둘 말아서 허리 아래쪽에 대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똑바로 펴게 되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저 왼쪽에 구부정하게 되는 저런 자세가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중에 굉장히 그 척추 지지대를 역할을 하는 쿠션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는 것처럼 구부정히 앉을 수가 있으니까 의자에 요추 지지대를 저렇게 대거나 아니면 의자 자체에 요추 지지대가 있는 의자를 구입을 하시거나 저렇게 허리를 좀 받쳐주는 쿠션을 허리 뒤쪽에 대는 것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고급 차량에만 저렇게 전동 시트에 조절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자동차에는 저렇게 전동 시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차량의 전동 시트에 저와 같이 요추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있으면은 한번 조절을 해 보십시오. 의외로 허리를 저렇게 앞으로 추지지대를 앞으로 불룩하게 만들게 되면은 앉아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펴지면서 편안하게 앉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자를 깊숙하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앉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허벅지 전체로 앉으신다면 역시 장시간 운전을 하실 때도 뾰족한 부분이 바닥에 닿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저 요추지지대 옵션을 앞으로 내밀게 되면은 저 의자 시트의 노란색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좌골 점액낭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쿠션들이 있죠. 임산부들이 쓰는 출산하고 나서 쓰는 도너츠형 방석도 쓰기도 하고 아까 의자처럼 그 좌골이 닿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가운데 뻥 뚫린 방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두툼한 방석을 운전할 때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앉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자극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에는 기존의 의자들은 저렇게 엉덩이가 닿을 수밖에 없으니 좌골이 닿을 수밖에 없으니 아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서 아마 인터넷에 닐링 체어 무릎
무릎 의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사용을 해 보시면 좌골 점액낭염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이 의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자의 특징은 원래는 허리 쪽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완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의자를 앉게 되면은 무릎으로 앉게 됩니다. 무릎에 힘을 주게 돼서 엉덩이 쪽에 힘이 상대적으로 더 덜 들게 됨으로 인해서 자극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단 이 의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무릎이 처음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불편하면 자주자주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고 앉는 거죠. 좌골점액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자주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시고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자도 있다는 것도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항상 기억하실 거는 Happy Dog, Sad Dog, Extreme Sad Dog, 행복한 강아지, 슬픈 강아지, 매우 매우 슬픈 강아지 이 셋 중에서 가장 권장되는 자세는 이 두 가지 슬픈 강아지 자세가 아니라 행복한 강아지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 행복한 강아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앉으시면 좌골 점액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조금씩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세를 바꿔서 좋아지는 것은 급격하게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을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좋아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자세를 바꿨다고 했는데 뭐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좋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앉아 계신다면 점점 자극이 없어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좋아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